윤석열, 김건희라는 희대의 또라이 때문에 나라가 절단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광인 집단, 국민의힘이 가세하면서 나라는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지요. 이런 상황에서 나라의 혼란을 더 부추기는 자가 있습니다. 그 자가 바로 한덕수입니다.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자리에 앉아 있죠. 내람 공범 주제에 그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나라를 완전히 떡 주무르듯 하고 있습니다. 양곡법 등 이런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쓰면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못하겠다. 난 권한대행이니까 못해. 국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따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한덕수는 왜 이런 미치광이처럼 이런 일을 손바닥 뒤집듯이 자기 마음대로 맥락 없는 짓을 하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무속 때문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덕수도 그렇고 특히 한덕수의 마누라, 이 사람이 워낙 무속에 심취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국민들이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일을 막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나라는 지금 김건희, 윤석열의 무속 신봉으로 개판이 돼버린 나라인데 이번에는 권한대행까지 무속에 빠져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도대체 이 나라가 어쩌다가 이렇게 무속공화국이 돼버렸는가, 이런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덕수의 부인은 최아영 씨죠. 미술가인데 이 사람의 무속 사랑은 정말 그동안에 수없이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밝혀져 왔습니다.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들어가면서 큰 나무 2그루를 베버렸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총리공, 이제까지의 총리들이 잘 살고 거기에 나무들이, 좋은 나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큰 나무 2그루를 베고 들어갔다. 이것이야말로 무속이고 주술이죠. 어떤 점쟁이가 거기 들어갈 때 저 큰 나무 2개 베지 않으면 큰 화를 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 베세요. 저거 베면 나중에 대통령 권한대행도 될 수 있고 대통령도 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미친 짓거리를 하고 총리 공관으로 입주를 한 것이겠죠. 하나의 나무가 그 정도 자라려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그냥 나무가 아니라 국가의 자산입니다. 그런데 총리 마누라가 총리 공간으로 들어가면서 나무 2개를 베고 들어갔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미친 짓이죠. 박지원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난 24일에 법사위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덕수의 마누라 최 씨는 무속의 지대한 전문가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한덕수 부인과 김건희, 그리고 김건희의 엄마 최은순, 이 사람들은 무속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역술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런 오만방자한 일을 지금 한덕수가 꾸미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한덕수는 그러니까 지난 2022년 인사청문회 때, 총리 인사청문회 때도 이 문제가 한덕수에 대해서는 이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한덕수의 마누라가 강남의 유명한 점집을 드나들고 있다. 사실이냐? 라고 물은 적이 있죠. 민주당에서. 그런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당시에 총리실에서는 그런 일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하고도 그런 일 없다고 하지. 그러면 우리 저 총리 마누라가 엄청나게 무속에 빠져 있고 역술인 찾아다니는 여자예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까? 그래도 뭐 그때는 넘어갔죠. 근데 박지원 의원이 오늘 아침에 불교 방송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지금 한덕수가 이런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것은 어떤 무속적인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고 박지원 의원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기가 대통령 하려고 혼란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라고 나는 생각한다. 라고 박지원 의원이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012년도에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한덕수 총리 부인요, 최아영 씨, 이 사람이 2012년에 서울신문하고 인터뷰하면서도 자기 남편이 국장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출세욕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최아영 씨가 한덕수를 국장이라도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서 사주 관상을 공부했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로 남편에게 충고를 해줬다. 이것이 바로 지금
오늘 아침에 이야기한 박지원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한 총리의 부인이 무속에 젖어 있는 사람들의 많은 조언을 듣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또 한덕수라는 사람이 고향이 어디입니까? 전라북도 전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전라북도 전주란 말을 하지 않고 살아왔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요. 그러니까 되게 도지사나 시장 뭐 이런 사람들이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는 자기 고향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산을 이렇게 부탁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전라북도 도지사 중에 유종근 도지사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한덕수를 찾아가서 우리 고향 전라북도에 뭐 예산 이런 것도 좀 있고 저런 것도 있고 하니까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 전라북도 사람 아닌데요? 나 서울 출신인데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송영길 의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지원 의원도 그 이야기를 했죠. 한덕수가 사실 전북 전주 출신인데 그걸 숨기고 살았다. 그러다가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되니까 갑자기 나 전북 출신인데요? 나 전주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부터 그때야 커밍아웃을 했다. 이렇게 박지원 의원이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송영길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내 나 서울 출신인데요. 이러다가 갑자기 김대중 대통령이 되니까 나 전라북도 전주 출신이에요. 이러면서 출세 가도를 달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만큼 음흉한 자들입니다. 어떻게든 자기 출세를 위해서는 고향이 호남이라는 것도 숨기는 사람이죠. 김종인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할아버지가 고향이 어디입니까? 전라북도입니다. 정읍인가요? 정읍이죠. 그런데 이분이 정읍인가 순창인가 내가 뭐 남이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전라북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김종인도 나 서울 사람이야. 나 전라북도 가본 적도 없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술에 심취하고 고향을 속이고 고향이 아니라고 하고 그러면서 주소 자기 본적 서울로 바꿔가지고 난 서울 사람이야 라고 말하다가 전라도 사람이 DJ가 정권을 잡으니까 나는 전라도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런 그래갖고 출세하면 뭐하냐? 결국은 그래 이제까지 그래 주술에 빠지고 역술인들의 말 듣고 여기까지 왔다 치자. 그러면 이제 막판에 어떻게 돼? 막판에 뭔 꼴이냐고. 내란 주모자 최소한 내란 동조자로 감옥 가야 된다니까 한덕수 씨. 이제까지 주술에 심취했는데 역술가들이 당신 80 몇 살 먹었을 때 콩밥 먹게 생겼네? 라는 말은 안 해주던가요? 지금 이거 다 거부하고 임명도 안 하고 헌법재판관도 임명 안 하고 그러면 너 당신 대통령 될 거야 라고 어느 역술인이 이야기를 해준 모양인데 그 역술인들 말 들을 필요 없다니까. 역술인 말 사실은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앞으로 닥쳐올 일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세상은 닥쳐올 일을 알 수가 없다니까. 이 세상이라는 건 1초 뒤도 모릅니다. 나도 지금 여기서 떠들고 있지만 내가 1초 뒤에 1분 후에 10분 후에 내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게 사람이야. 그런데 무슨 주술이 필요하고 역술이 필요하지? 내가 지금 잘 살고 고향 숨기지 않고 이런 내란 하지 않고 그러면 잘 사는 거야. 그러나 고향이나 숨기는 그런 음흉한 짓거리나 하고 또 내란이나 일으키고 있는 대통령을 향해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 한마디 못하고 불온 작자가 무슨 주술을 믿으면 못하고 어디 가서 뭐 부적 써가지고 빤스에다 넣어갖고 다니면 출세하나? 네 빤스 속에 부적이 있겠지. 그러면 감옥 안 갑니까? 내란죄는 없어집니까? 이 바보 같은 인간아. 그 주술을 믿는 거죠. 그냥 재미로 하는 거야. 재미로. 그냥 할 일 없을 때 역사 소설을 읽어도 이제 더 이상 재미가 없어. 그럴 때 가서 그냥 재미로 그 사람들과 노닥노닥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전보로 다니고 하는 것이지. 그 전보하고 역술인들이 하란 대로 해가지고 출세할 것 같으면 출세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고 부자 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바보 같은 짓거리를 왜 하냔 말이야. 역술인들은 그냥 사업가야. 그냥 돈이나 받으려고 헛소리깨나 몇 줄 해주고 돈 받는 거야. 생년월일시 따져가지고 뭐 팔자가 어떻고 사주가 어떻고 관상이 어떻고 이따위 소리 하는 거잖아. 그게 뭐 별거야? 근데 그런 걸 신봉하면서 나무를 베지를 않나? 뭐 어떤 놈은 그러니까 뭐 이제 바지도 거꾸로 입고 돌아다니는 놈이 있어. 윤모 씨 바지 거꾸로 입고
나오면 감옥 안 가냐? 사형당하게 생겼어. 무슨 놈은 내란이라는 이런 짓거리를 하냐. 하여튼 주술에 빠진 인간들은 좀 이상해. 아이고, 정보 사령관 시기나 한 놈도 뭐 애기보살이니 뭐니 하면서 뭐 버거보살이라도 요즘 그런 데나 빠지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걸 믿고 지금 윤석열이가 이렇게 기세 등등하고 여기저기 소환에 또 불응하고 한 이유가 뭡니까? 주술이잖아, 주술. 지금 천공도 그렇고 다른 윤석열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내년이 되면 그냥 며칠 안 남았잖아요. 내년이 되면 당신 완전히 운 핀다. 천공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100일만 버티면 100일만 공부하면 세상이 달라진다. 다시 힘이 온다. 라고 천공이가 이야기하니까 그래? 그러면 버티는 게 좋겠네? 라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잖아. 이 바보 같은 인간이. 인생을 주술가들, 역술가들 그런 주술에 맡기면 네 인생이 불쌍해진단 말이야. 그런 거 좀 하지 마. 그냥 그건 재미로 그냥 토정비결 정도 재미로 그냥 보란 말이야. 나 언제 아플까요? 물어봐. 늙으면 다 아프지. 근데 그걸 역술가한테 물어봐야 되고 무당한테 물어봐야만 되나? 아파 늙으면. 언제 죽나요? 사람은 다 죽어. 응? 그러면 100살, 102살에 죽겠네요. 그러면 기분 좋아가지고 복채 더 많이 주고 89에 죽겠네요. 그러면 기분 나빠가지고 복채 덜 주고 지금 그러는 거잖아. 아무 쓸데없는 소리야 그런 것들. 응? 나한테 와봐. 내가 다 잘 알려줄게. 손금도 보고 발금도 보고 건상도 보고 심상도 보고 다 그러는 거 아니야? 이야기해보면 다 나오는 거지. 그 별것도 아닌 것에 빠져가지고 환장을 하냐 덕수야. 아이고 참내 불쌍해 죽겠다. 그래 고향도 일찌감치 까고 그래야지. 뭐 고향이 전라북도 전주면 뭐 무슨 뭐 대역죄인이냐? 바보 같은 놈아. 하여튼 덕수 이야기 좀 그만하자. 아우, 짜증난다 이 말. 한겨레 신문에 오늘 그 아침 햇발이라는 그 코너가 있어요. 칼럼이 있는데 손원재 논설위원이 쓴 칼럼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물에 빠진 늙은 개를 건져주자 벌어진 일. 늙은 개가 누구요? 한덕수야, 한덕수. 이야, 우리 손원재 논설위원. 이야, 대단하신 분이야. 물에 빠진 늙은 개를 건져주자 벌어진 일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크리스마스 선물은 배송되지 않았다. 내란 수계는 관저에 틀어박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2차 출석 요구도 거부했다. 여전히 폭음과 경로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내란 방조범 혐의를 받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마저 거부하고 있다. 시간을 질질 끌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무산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으리라는 국민의 기대는 또 물거품이 됐다. 일각에서는 최악의 경우 내년 4월 18일 2명의 재판관이 퇴임하면 저절로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리가 중단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한 대행의 목리가 판을 깔아주고 있다. 나라와 국민이 어떻게 되든 알량한 권력을 손에 쥐고 내란 방조 처벌을 피해 보려는 노욕이 아니라면 꿈도 못 꿀 시나리오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물에 빠진 개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국 작가 러시는 사람을 무는 개는 물에 빠졌다고 건져주지 말고 버릇을 고칠 때까지 계속 패야 한다. 계속 패야 한다. 라는 경고를 남겼다. 지금 한 대행이 준동하는 모습이 물에서 건져준 사람에게 으르렁대는 개와 다르지 않다. 이건 뭐 내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알겠죠. 이 한덕수가 사람을 무는 개란 말이야. 그런데 윤석열이가 내란을 일으키고 나니까 윤석열이가 탄핵소추가 되니까 한덕수가 대행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대행을 바로 민주당이 다 탄핵할 수 있었어. 이 한덕수까지. 그런데 한덕수를 봐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에 빠진 개를 건져줬어. 그런데 이 개가 사람에게 사람을 물려고 으르렁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야. 지금 당장 수계는 잡아 가둬 길을 꺾고 방조범도 탄핵이란 몽둥이를 아낄 이유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도 반드시 탄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사람을 무는 개는 물에 빠졌다고 건져주지 말고 버릇을 고칠 때까지 계속 패야 한다.
계속 패야 한다. 누구를? 한덕수를 몽둥이로 계속 패야 된다. 사람 무는 개새끼다. 한덕수는 라고 한겨레 신문의 손원재 논설위원이 칼럼을 썼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